20대 또래를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정 신상이 공개됐죠. 그런데 경찰 조사 초기에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추가 보도도 나왔고요. 살해 이후 살해된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다라는 것도 관측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 2일 검찰 송치 당시 정유정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음성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20대 초반의 정유정 목소리도 상당히 애띤 목소리인데 제정신이 아니온 것 같다라는 짤막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조사부터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피해자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나한테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 라고 조사를 했어요.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CCTV 확인 결과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정유정이었다. 다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라는 게 밝혀졌죠. 가족들의 설득에 결국 자백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계획살인을 벌인 건데 살인 동기는 굉장히 충동적인 충동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했던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건데 김수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고 어떻게 살인 사건이 나도 무슨 원한이나 뭐 이런 걸로 살인 사건이 뭐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을 호기심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라는 이유로 저렇게 죽이는 사건이 정말 너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범죄 프로그램, 뭐 이런 뭐 드라마라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심취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죠. 내가 갔더니 이미 살인 현장이 벌어져 있었고 나한테 시신을 유기하라고 그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뭔가 그런 범죄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취조도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모방해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범죄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변명을 하면은 사건이 뭐 뭉개지기도 하고 뭐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설프게 전혀 뭐 치밀하지도 않고 뭐 CCTV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금방 탄로날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뭔가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했던 바대로 한번 하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거지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이런 일을 했나 싶은 것밖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긴급 체포된 이후 닷새간 거짓 진술로 일관을 한 게 나오고요. 긴급 체포 당시에는 배가 아프다고 호소를 해서 병원 응급실로 향했지만 또 꾀병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정상인의 사고로 이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서 처음부터 참 논평을 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도 변명을 해봤다가 저렇게도 얘기를 해봤다가 자기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 드라마 속에서 가능했던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증거가 버젓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꾀병이었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어떤 반성이나 뭐 내가 정말 끔찍한 일을 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뭐 프로그램에서 본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저렇게 해도 안 되네? 그러면 꾀병을 내보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와, 진짜 이 사회가 어떻게 병들어 있는 건지 이런 괴물들이 나타나는 건지 정말 무서울 지경입니다. 정유정의 이 살해 장면 중 끔찍한 또 하나의 장면은 중고 교복을 입고 가서 살해를 하고 살해 이후에 살해된 피해자의 옷으로 바꿔 입고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고 구입 교복을 입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정유정. 교복에 범행 흔적이 남자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 본인이 범행을 저질러서 살해된 피해자가 갖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고 태어나게 나왔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저희 그 정유정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과외 상담하러 피해자 집에 갔더니 이미 살인자가 있었다. 그런데 살인자가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사체를 유기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CCTV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만약에 저 이야기가 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살인자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태연하게 더군다나 그 시신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끌고 그 피해자의 옷을 입고 저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심지어 새벽 3시라고 그랬거든요. 택시를 타고 그 시체를 유기를 갖다 했다. 저는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 피해자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피해자 가족들이 그 피해자가 20대 뭐 한 초중반의 여성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저런 범행이 저질러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제부터는 경찰이 저 모자와 저 마스크는 벗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CCTV에 정유정의 범행 이후 직후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범행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가서 시신을 유기할 목적으로 빈 캐리어를 들고 다시 범행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인데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때 다시 범행 현장으로 가는 정유정의 발걸음이 경쾌하게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범행 직후 CCTV에 포착된 정유정의 모습. 캐리어를 한 손으로 끌며 태연하게 걸어가는데 자, 굉장히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전문가 중에서는 이 발걸음이 비정상적으로 경쾌해 보인다라는 분석을 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 캐리어는 시신을 유기할 목적으로 본인의 집에서 들고 온 캐리어입니다. 다시 범행 현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잔인한 장면인데요.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의 분석 보시죠.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다. 불안감이나 심적 동요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이코패스하고 다른 경계성 성격 장애로 추정된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경쾌한 발걸음으로 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고 나서의 어떠한 좀 긍정적인 기분, 자신감 고취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네, 김수영 교수님,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은 범행 이후에 일종의 긍정적인 기분, 고취된 자신감이 저 CCTV에서 보였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범죄 심리학자가 아니라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뭐 어떤 학문적으로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범죄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살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해봤고, 그것이 성공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과외 앱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아봐가지고 가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저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변변한 직업도 없고 그냥 혼자서 계속 지냈던 거거든요. 어떤 사회적 성취감 같은 걸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제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봤던 내용을 그대로 했는데 그게 실제로 성공했고 그래서 그 사체를 훼손해서 직접 갖다 버릴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자기의 뭔가 주도 아래 계획 아래 한 번도 성취해보지 못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마치 이번 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 때문에 저렇게 경쾌하고 약간은 좀 신나 보이기도 하는 저런 걸음걸이로 저렇게 경쾌하게 갈 수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물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양심이라던가 어떤 죄의식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저런 장면이 정말 국민들에게 너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조금 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